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경남도 내 지자체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 들어보는 단체장 신년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사님, 을사년 새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예년보다 이르게 우리 설 명절도 맞이하게 됐는데요. 화면 보시고 우리 경남도민분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요.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지난해에 정말 역대 가장 큰 성과를 낸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민 행복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새해는 여러 가지 국내외 일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 속에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께서 과거에 많은 위기들을 기회로 슬기롭게 이렇게 넘겨왔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도민들께서 이번 위기도 기회로 이렇게 슬기롭게 잘 넘기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흔들림 없이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해를 한번 되짚어 볼까 하는데요. 지난해는 민선 8기 도정 중반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해 좀 대표적인 경남도정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성과죠. 우리 경남의 그 무역 수지가 연속 26개월 흑자를 시현했고 전국의 대한민국 전체 국가의 무역 수지 흑자의 40%를 우리 경남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라든지 고용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이룬 성과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우주항공청 우리 유치라든지 기회발전 특구나 교육발전 특구 최다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공모 사업이나 정부 계획에 우리 도의 일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또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또 재난관리 또 수출 촉진에 있어서 전국 1위를 해가지고 종합 대상을 받았고 또 지난해 연말에 우리 경남도가 국민권익위로부터 그 청년도 평가에서 1등급을 전국 1위로 이렇게 받고 해서 우리 도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한 해 성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정말 자축해야 될 그런 성과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성과들이 결국은 이제 도민의 그 행복 지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높게 나타난 한 해였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렇게 또 좋은 점들도 많았지만 분명히 아쉬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 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인구 소멸 대책이라든지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청년들 우리 경남을 빠져나가게 되고 또 인구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아쉬웠고 또 특히 이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각종 규제가 많은데 이걸 도지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금년도 살림을 지난해 이제 편성을 하면서 우리 경남도의 예산이 한 12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95%입니다.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기에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이 적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지난해 우리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라든지 또 방산업체를 위해서 수출보험공사 특별법, 수출입 은행 특별법 이런 걸 통과시켰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같이 이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출했던 특별법이 남해안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도시 복합도시 특별법을 했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는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정 현안 중에서 운동지구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부진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올해는 조금 더 개선해 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당연하죠. 금년에 이제
지금 뭐 여야가 정치적인 정쟁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회가 국회는 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각종 법률안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합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12월 달에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남해안 발전 특별법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네.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서 그 국토교통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했는데 뭐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통과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웅동지구나 로봇랜드도 금년에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횟수로 치면 민선 8기에 이제 그 3차년도 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일들 금년에 가능하면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5년 도정 슬로건이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입니다. 뭐 이름 예. 그대로일 것 같은데 어떤 예.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제 맨 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의 슬로건을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공존이라는 말을 내세웠나 하면 이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이 편가르기가 심하고 네. 또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경남부터 먼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공존이라는 것은 상생과 배려와 그 화합과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그런 노력을 하자 하는 게 공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존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해 그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민선 8기 하반기는 경제도 물론 관심을 가지겠지만 도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복지, 동행, 희망에 관심을 두겠다고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는 우리 어려운 도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그분들이 더불어가는 또 동행하는 그런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이제 구체화시키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데 뭐냐면 지난해 우리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금년에도 경남의 주력 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시키자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우리 경남의 그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경제 자유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경남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도정 슬로건에 발맞춰서 이제 올해 경남도정의 핵심 현안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런 특별법 관련해서 법제화도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법제화해야 될 부분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경남이 수도권하고 차별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이 산업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는 좀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 제조업 분야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부울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울경이 연합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이 우선 경제 자유 자치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 경제 자유 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남의 전도 지역을 경제 자유 구역으로 이렇게 자유 구역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법률 그 과제로 남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우주항공도시 특별법 네. 그리고 남해안 발전 특별법 이 부분이 법률 과제로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도정 슬로건에 있듯이 사회통합위원회 제2기를 출범시킵니다만은 우리 도민들을 하나로 묶고 통합을 통해서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 통합을 통해서 나라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꾀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로 민선 8기 경남도정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온전한 또 1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취임 2주년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로 복지 동행 희망의 실현을 꼽으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정책들을 좀 펼치고 계십니까? 사실 그걸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작년 7월 달에 민선 이제 전반기가 지난 시점에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죠. 2년 동안 어려워진 경남의 경제를 세우는데
전력 투구해서 사실 경남의 경제 지표들이 또 주력 산업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도민들의 그 어려운 도민들, 소상공인이라든 자영업자들의 그 내수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우리 도민들의 그 생계를 챙기는 문제, 이런 문제가 후반기에는 좀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복지 동행 희망의 그 부분을 가치로 삼아서 도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이제 12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도민 행복 시대와 관련해 가지고 네. 4개 과제는 구체화 시켰고, 나머지 8개 과제는 저게 이제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금융위라든지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선 구체화된 4가지 시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경남 패스. 네. 이는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제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대중교통비를 100% 환급해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100% 환급, 39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30%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도가 뭐냐 하면 그 한계 상황에 있는 한계 도민들에 대한 생계 지원 문제인데,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희망지원금하고 네. 그 경남 동행론이라는 것인데, 희망지원금은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 중에 보면 이 신용이 어렵고 해가지고 사실 은행에 가서 돈 10만 원을 채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도민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선 희망을 줄 수 있는 100만 원까지는 그냥 드리겠다. 네. 심사를 해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갖게 되는 것이고, 못 갚아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할 생각이고,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동행로는 이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2가지 제도를 한계 상황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출산인들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밀양에 있는데 이제 그 서부하고 남부에 한 곳을 더 설치하게 되는데, 거창하고 네. 사천에다 추가로 설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인데, 사실 가정에 그 가족 간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최근에도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가족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 낮 시간은 그래도 도우미가 가서 도와주는데 네. 저녁 시간 되면 가족들이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그 중증 장애인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날 또 영향을 주고 하니까 밤에도 우리 생활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확대 사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 추가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 근로자들 전원 아침 식사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청년주택 임차 보전금 지원 문제, 그리고 그 맞벌이 가정에 방학 동안에 아이들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 이 부분도 곧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가지 시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앞서 또 얘기해 주신 부분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예. 부산, 경남, 울산까지 해서 그런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지난해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정기회의도 계속 열고 계시고 한데 현재 좀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는 것은 이제 물론 뭐 타 지역에도 행정 통합을 많이 논의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논의하고 있고 충청권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하고 우리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쪽은 하향식 통합입니다. 뭐 시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요. 그게 이제 추진이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과거의 통합을 보면 이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통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상향식으로 해야 되겠다. 도민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서 최종적인 판단은 도민들이 하도록 하겠다 하는 뜻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 지난해 11월 달에 1차 회의를 구성을 했고 12월 달에 부산서 1차 회의를 했고 이번에 네. 2차 회의를 경남에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은 어떻게 하고 도민들에게 어떤 방법을 알리겠다는 게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될 것인데 저는 생각할 때 공론화위원회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논의를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도민에게 알려서 통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통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도민들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구상안, 어떤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 통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통합을 하는 경우에 통합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투표를 할 거냐, 안 그러면 도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견을 수렴해가 최종적으로 이제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합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된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위상을 가져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도 조세권이라든 재정권이라든 조직권이 훨씬 많은 자율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특별법에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는 것인데 뭐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혼란스러운 그런 대내외 상황 속에서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뭐 산업계, 경제계 모두가 좀 힘든 상황인데요. 올해 특히 이 부분이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안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해뿐만 아니라 근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내수가 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뭐 여러 가지 계엄과 같은 이 정치 상황이라든지 또 국내외의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그 연말에 민생안정특별기관을 설정하고 대책본부를 발족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작년도에 안 쓰고 남아있는 예비비를 전부 여기에 투입하자 해가지고 그 세 곳에 투입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경남 사랑 상품권을 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자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민생안정 소상공인들 경영 안정 자금을 이렇게 9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1240원 이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세 가지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소상공인들에게 정책 자금이 많이 나가 있는데 추가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추가 지원을 하자. 그리고 이미 나가 있는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좀 연장해 주자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우리 경남도의 예산 12조 원 정도 되는데 규모가 그 예산 중에 한 60%를 조기에 좀 집행을 해가지고 6월 안으로 그 효과가 지역에 좀 파급되도록 하자 하는 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해 그 국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생 예산이라 이런 것이 좀 많이 미흡하게 빠진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연말에 우리 시도지사들이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정부와 국회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2025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빨리 편성해 달라. 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추경이 빨리 편성되면 우리 도에서도 국가 추경과 발을 맞추어 가지고 경남의 지역 활성화 예산을 추경에 좀 빨리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경남도정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겠다 포부 한 말씀 좀 전해주시면요. 네. 지난해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도정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남도정의 구호가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입니다. 공존하는 경남, 성장하는 경남을 통해서 우리 경남을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은 저희들은 우리 경남의 발전과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갈 생각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설날에 들어본 이 경남의 한 해 계획은 어느 때보다 야심차고 다부집니다. 올해도 경남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남도정 꼭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